안녕하십니까.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각 정부 부처라든지 창업 관련된 기관들에서 올해에는 창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공고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 사업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R&D 과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사업화라든지 R&D, 창업교육, 시설 공간 보유에 관한 안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화 부분입니다. 사업화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패키지 사업들이에요.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3년 이상, 7년 이내에 도약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제도전 기업인 경우에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그 청년들, 39세 이하의 창업자들을 위해서 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새로 추가된 사업인데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3대 신산업 분야를 정부가 지정을 하고 그 3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스타트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 중에서 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또 올해 추가됐네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업 지원 부분이 어떻게 올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내용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선발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고 그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지원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K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인데요. 1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30개 내외의 스타트업들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주도형 사업이 있고요. 예술 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예술 분야, 그리고 이제 컨텐츠 진흥원에서 컨텐츠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스포츠 분야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스포츠 분야, 농식품 분야,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 분야고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그 소셜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도 되고요. 창업 후 2년 미만 기업도 되고 제도전 창업자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31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900개 팀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고 창업 공간이라든지 멘토링, 사후 관리까지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접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을 하냐면요. seis.or.kr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패키지 내용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게 패키지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산도 상당히 많죠.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냐면 1113억 8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00명 정도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그리고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네트워킹과 후속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사업자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만 접수를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39세 이하의 접수, 그리고 중장년 39세 이상의 접수를 따로 하는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접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공고가 이번 1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kstartup.go.kr 창업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수해서 선정되는 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3월 말, 4월 초 정도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업체가 선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산이 일단 창업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를 개설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사업자를 개설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는 사업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창업자들의 개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한 해에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자의 개수는 제한적이죠. 뭐 5만 개면 5만 개, 10만 개면 10만 개. 그 사람끼리의 경쟁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로 신청하는 것이 초기 창업 패키지로 신청하는 것보다 경쟁률이 좀 낮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사업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도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나도 좀 미흡하지만 남들은 나보다 더 미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선정 가능성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다른 지원 사업보다는 좀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려면은 지금까지 사업자를 한 번도 개설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를 전제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자를 개설했더라도 매출이 시원치 않고 그 사업 업종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새로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해버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이미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기 써져 있죠. 대학이나 공공기관, 민간을 통해서 3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기업이 그냥 창업진흥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주관하는 일종의 대행기관을 창업진흥원에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에다가 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죠.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평가받고 선정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되는 개념이고요. 창업진흥원에서는 그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1,00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1,03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역시 비슷합니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업화 자금이 1억 원 정도고요. 실험실 특화일 경우에는 1억 5천까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에 필요한 나머지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 교육 이런 것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공고는 이제 2020년 1월 마찬가지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 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라면 누구나 초기 창업 패키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지원 금액이 큰 지원 사업이에요. 창업 도약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데스밸리 극복을 한다.
3년 이상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1275억이고요. 1350개사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업화 지원 금액이 최대 3억 원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성장 지원 서비스로 1억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1, 4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또 이게 3억 플러스 4억, 7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이 이제 좀 실적이 있어야겠죠. 그런 기업이 현재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월 달에 공고가 날 예정이고 접수는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 좀 많죠. 34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60개사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이죠. 민간 투자기업과 창업진흥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함께 스타트업에게, 유망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팁스 주관사라고 하는 투자기관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가지고 그 팁스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면 거기에 매칭 펀드 개념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집하는 프로그램이죠. 다음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패한 적이 있는, 그래서 국세 체납이나 지방세 체납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이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 등록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올해에는 300개 내외를 선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은 175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교육, 멘토링, 입주 지원, 네트워크까지 되는데요. 아마도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이 한 7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고는 2020년 2월 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역시 K-스타트업을 통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인데요. 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이제 회계라든지 기술 보호에 관한 그걸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정부에서 받은 바우처로 지급을 하면 정부에서 그 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요. 192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면서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창업자일 경우는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청창사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예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청창사라고 부릅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 역시 지원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고요. 원래는 이제 제조 분야의 융복합 업종으로 39세 이하인 창업자, 예비 창업자 말고요.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자 중에서 39세 이하인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기술 경력 보유자,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라고 하죠. 전문 인력의 창업일 경우에는 39세 이하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전체 10% 이내에서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거의 1,000억 원이죠. 932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1,000개사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패키지 사업이 세 가지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이 세 가지의 패키지 사업은 각각이 예산이 1,000억 정도가 준비가 된 아주 대표적인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1월 달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
접수는 K-스타트업을 통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데요. 이미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기업이 이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50개 지원하는데 예산이 10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컬 관련이고요. 올해 새로 생긴 분야인데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신산업 분야라고 써져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정한 이 3대 신산업 분야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바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해당되는 7년 이내에 창업 기업이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40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해당되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3년 이내가 아니라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공고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접수 사이트라든지 방법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사업 중에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00개사 내외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고요. 2월에서 3월 정도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기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사업 중에서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전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창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사업들은 가장 중요한 3대 패키지 사업 있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이 세 가지는 대략적으로 역시 연간 예산이 1,000억 정도 잡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작년에는 39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연령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됐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2020년도 방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 6일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그러니까 R&D 과제에 관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이제 창업 기업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요.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 디딤돌 창업 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디딤돌 창업 과제가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차부터 4차까지, 그래서 2월 말부터 8월까지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사업 공고를 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5월 달에 한 번, 2번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4번을 접수를 했는데 올해는 2번만 하겠다는 거고요. 예산을 보십시오. 641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차 지원할 때 거의 300억 가까운 270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4차 때도 240억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4차만 합치더라도 500억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2차하고 3차는 각각 2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대충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예산을 디딤돌 창업과제에 쏟았는데 올해에는 640억 정도이니까 디딤돌 창업과제는 분명히 예산이 줄었고 무엇보다 접수 기간이 작년에는 4회에 걸쳐서 접수했는데 올해는 2회만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선정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략형 창업과제라는 게 생겼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디딤돌 창업과제 윗단계로 혁신형 과제라든지 선도형 과제가 있었습니다. 혁신형 과제 같은 경우는 2억씩 2년, 그리고 선도형 과제 같은 경우는 1년짜리인데 3억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전략형 창업과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과제가 생겼고 그 두 가지, 선도형, 혁신형 사업은 또 없어졌네요. 개발 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지원 한도가 4억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2억씩 2년짜리 과제로 4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전략형 창업과제 같은 경우도 1월과 5월 1년에 2번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팁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사실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 2019년 전에 2018년까지는 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일몰 과제라 그래서 과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 책정이 안 돼가지고 과제가 없었고 올해 이제 다시 살아난 사업인데요. 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과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7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연매출이 20억 이하인 기업들이 신청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기업의 연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매출이 20억을 넘어야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억이 넘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 기업의 레벨에 따라서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그리고 수출 지향형으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이 있네요. 여기 또 작년에 비해서 없어진 게 있죠. 작년에는 여기에 KESP, 기술 전문기업 협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 사업은 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콜라보 R&D, 그리고 테크브릿지, 그리고 선도 연구기관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이제 각 과제별로 설명해 놓은 공고문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창업자들이 관심이 많은 7년 이내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에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예산은 4,598억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신규는 1,815억 원이고요. 이 중에 디딤돌 창업과제는 641억 원, 그리고 전략형 창업과제는 715억 원, 그리고 팁스 과제가 459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딤돌 창업과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혁신형 그리고 선도형 과제로 지원하던 예산이 전략형 창업과제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팁스 과제는 예산 규모라든지 지원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창업 7년 이내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 기업일 경우에 이 디딤돌 과제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7년 이하여도 20억 매출이 넘어가면 디딤돌 창업 과제가 아닌 기술 혁신 과제를 신청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디딤돌 창업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R&D 첫걸음 기업이 있고요, 여성 참여 기업이 있고, 소셜 벤처 기업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재창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창업 기업을 위한 제도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그 제도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디딤돌 창업 과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도전 기업만을 위한 R&D 사업이 따로 있긴 했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대략 30개 정도의 기업이 선정됐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그 재창업 기업들의 지원 R&D가 바로 디딤돌 창업 과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디딤돌 창업 과제하고 전략형 창업 과제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전략형 창업 과제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해당돼야 되고요. 그리고 벤처 이노비즈, 기술 금융평가 우수 등급,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또는 3대 신산업 분야 있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바미. 이 분야의 창업 기업들일 경우에는 전략형 창업과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디딤돌 창업과제에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 디딤돌 창업과제는 작년과 동일하죠. 1년에 1억 5천, 그리고 정부 출연금 비중은 80%입니다. 지원 방식은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는 2년 동안 사업, 그러니까 1년에 2억씩 지원하겠다는 거고, 역시 정부 출연 비중은 80%. 지원 방식은 품목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지정되어 있고 내용 부분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팁스 과제는 동일하게 최대 2년에 5억, 정부 출연금 비중은 80%입니다. 지원 방식 역시 자유공모. 보신 것처럼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초기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과 올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작년에는 선도형, 혁신형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던 게 올해는 전략형 창업과제로 통합이 됐다라는 거고요. 제도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재창업 기업으로 디딤돌 창업과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년 이내면은 누구나 디딤돌 과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기업들만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20억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해야 되느냐? 바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은요, 기업의 연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넘은 기업일 경우에는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연매출 20억이 넘는 기업들만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7년은 넘었는데 매출이 20억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술혁신개발 사업도 신청을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혁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일몰된 과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2,400억이 잡혀 있는데 계속 과제가 78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신규 과제가 1,600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세 가지 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수출 지향형, 그리고 시장 확대형, 그리고 시장 대응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시장 대응형인 것 같아요. 예산은 비슷한데요. 일단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출 지향형일 경우에는 예비 중견기업이라든지 수출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수출 지향형은 매출액이 100억이 넘고 700억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수출 지향형 과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는 연매출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민간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 대응형일 경우에는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요. 수출 지향형 같은 경우는 최대 4년 20억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과제죠. 그리고 이제 시장 확대형 2년 동안 6억 원. 그리고 시장 대응형은 2년 동안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구매 조건부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 기반 R&D 사업인데요. 일단 구매 조건부 사업을 보시죠. 구매 조건부 사업은 올해에도 예산은 1,000억 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바로 이 구매 연계형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국내 과제, 해외 과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구매 연계형으로 통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고가 나면 국내 과제하고 해외 과제로 나누어서 공고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수요처가 구매처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를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공동투자형은 뭐냐면요. 투자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 구매 연계형은 수요처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는 거고, 공동투자형은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투자처가 있으면은 또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선보인 적이 있는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은 기업 3군데 이상이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을 짜서 R&D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매 조건부 사업은,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구매 연계형일 경우에는 2년 동안 5억 원 지원하고요. 공동 투자형일 경우에는 3년 동안 24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매칭 펀드예요. 투자기업이 12억을 대면 정부에서 12억을 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은 네트워크 기획 단계에서는 3천만 원, 그리고 R&BD 단계에서는 6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학연 콜라보 등의 R&D 사업들이 뒷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테크브릿지 사업은 이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요.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125억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비 가젤형 기술개발 사업이란 게 올해 새로 등장했는데 예산도 작지는 않습니다. 72억 원이고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생각보다 까다롭지가 않아요. 뭐냐면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10% 이상 성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간 매출액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고성장 기업으로 제외하겠다는 거고요. 그냥 연평균 10%에서 20% 사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사업 2년 동안 6억 원이고요.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사업은 7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72억 원 잡혀 있고요. 새로 책정된 사업인데 성장성이 입증이 되는 초기 단계의 기업일 경우에는 신청해 볼 만한 아주 좋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인데요. 이 예산이 많습니다. 14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AI 관련된 기술이면 아무거나 신청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기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이고 거기에 AI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1년 동안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인데요.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62억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민간이나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공고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대 2년 동안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 R&D 과제를 신청을 했다가 뭐 떨어지거나 그래서 R&D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결국 우리가 R&D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받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거든요. 첫 번째는 연구장비 재료비로 돈을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인력을 지원받겠다라는 건데, 예, 과제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준 연봉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368억이니까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요. 학사일 경우에는 연봉 3천만 원, 그리고 석사일 경우에는 4천만 원, 박사일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연봉을 책정하고 그 연봉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활용할 만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는 있던 사업인데 없어진 사업이 있어요. 바로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BM, 제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33억, 예산이 많지가 않죠. BM 기획 단계에서는 2,500만 원, 그리고 BM 개발 단계에서는 2년 동안 4억 원. BM 개발 과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진단 기획 단계에서는 500만 원, 그리고 기술개발 단계는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에 어떤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를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디딤돌 창업과제가 작년에는 4차에 걸쳐서 접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2차 접수로 끝내겠다라는 거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디딤돌 과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딤돌 창업 과제를 신청하는 기준이 작년에는 7년 이내에 창업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이 20억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 새롭게 다시 생겨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혁신 개발 사업인데요. 매출액 20억이 넘는 기업일 경우에는 연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고요. 지원되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2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적게는 4억, 많게는 20억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매출액이 20억이 넘고 기술개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디딤돌 창업과제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기술혁신과제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없어진 과제 같은 경우에는 KESP, 기술전문기업 협력과제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서비스 과제가 올해에는 다른 과제로 변형이 되면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개수는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당 지원 금액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기술개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금을 가지고 질적으로 기술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의 창업 지원이나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기업들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충분히 이끌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